안녕하십니까. JTV 전원 뉴스입니다. 김제 오리농장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 공덕면의 한 오리농장이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이 농장과 인근 농장 등 두 곳에 오리 4만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겨울 전북의 AI 발생 지역은 6곳으로 늘었고 살처분했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는 49만 4천 마리가 됐습니다. AI 확산으로 양계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계란값이 일주일 만에 10%나 오릅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지난 8일 계란값을 평균 5% 올린 데 이어 일주일 만인 내일 다시 5%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AI가 전국에서 확산되면서 산란계 숫자가 4, 5개월 만에 17%가량 줄어 당분간 계란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올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포함된 전북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 예산 762억 원을 증액해 강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증액 예산에 대해 부동의했으며 가결 이후에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단체장의 부동의 속에 증액 예산을 강제 편성해 가결시킨 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김승환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제338회 정례회를 열고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이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정부의 경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김승환 교육감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환경단체 소속 위원 3명이 진안군이 거짓 자료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자문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에서 예상 관광객 수와 탑승률 등이 과다 산정됐고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는 등 진안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은 내년도 마이산 케이블카 설계 용역비로 10억 원을 요구했고 군의회는 국가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만금 4호 방조제 내측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신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풍력산업의 설비 기자재 생산을 군산 조선업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풍력발전기 상부 터빈 시설의 경우 해외 전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하부 구조물은 군산의 조선 협력업체들도 제작이 가능한 만큼 이 물량을 군산에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내측의 풍력발전단지는 오는 2019년까지 4,400억 원을 들여 28개 풍력발전시설과 전력설비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가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효천지구가 민간 택지인 탓에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사업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천지구 내 아파트는 내년 2월 말쯤 첫 분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바뀌었지만 대상자 가운데 30%가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만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69.8%로 나타났고 특히 만 65세의 접종률은 이보다 낮은 66.6%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평생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폐렴구균에 의한 폐혈증, 뇌수막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들이 다음 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417개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의 학교가 23일부터, 나머지 학교는 27일부터 40일간의 겨울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며 개학은 2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이뤄집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거나 미수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 등 고교생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16살 여고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 여고생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내버스와 레미콘 차량이 충돌해 승객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전주시 동산동 반월초등학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55살 임모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시내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레미콘 기사와 시내버스 승객 1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는 순간 레미콘 차량이 추돌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의 낮 기온이 4도 안팎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부터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군산과 김제, 고창, 부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추위가 모레 아침 절정을 이뤘다가 주말 오후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쪼개서 집행하는 편법이 비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달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지역 민심을 잡으려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이재명, 안철수, 문재인 등 유력 후보 3명이 잇따라 전북을 찾았습니다. 내년에 새만금 안팎에서 8천억 원이 넘는 해상 풍력 사업이 잇따라 착공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회생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공개한 익산시 의회의 한 초선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